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5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저 밑에 있는 두 근을 구하시오. 근이 이렇게 나왔더니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 배운 거는 만약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죠. 이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본다면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여기 해가 마이너스 2랑 5, 따라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그 다음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서 b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거를 저기는 문제에다 이제 집어넣어요. a, b 값을 알았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의 제곱 9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x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제 시도해 봐야 되겠죠? 하나? 여기 숫자는 19로 되네요. 1, 9, 여기 2, 8. 이렇게 하면 18x, 이렇게 하면 8x.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곱하기 9x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이게 0 되는 값 9분의 8. 그러니까 두 근을 구하시면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근의 공식을 만약 근과 계수 관계를 안 썼다면 직접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2차 방정식 작성 요령. 그러면 근이 만약 이렇게 알파 베타가 주어지게 되면 저 2차식은 a 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의 꼴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근이 알파 베타 나오죠. 얘를 이제 분배하면 a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서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 상수항.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이 알파 베타이면 이렇게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다. 그럼 쟤도 요게 지금 근이었으니까 이걸 여기다 이제 접목시키면 돼요. 어차피 지금 2차 계수가 지금 1인 상태라. 그럼 x 제곱 두 근의 합 3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0은 0. 이게 쟤랑 같아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원하는 이 식과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AB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2, 그 다음에 저 식이 8. 이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인 거는 지금 딱히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없고 이쪽을 좀 정리해 봅시다. 분배해 오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8. 자, 알파 베타 여기 음수를 끄집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를 넘기면 9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위에서 2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는 9가 되고 따라서 알파 베타는 11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곱셈공식 변형.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두 근의 합만 알 수 있다면 저 2차 방정식 개수 정도는 충분히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고 지금 얘를 아는 상태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그럼 쟤네 둘을 가지고 얘를 찾는 방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베타 한 거와 같다. 곱셈공식 변형. 여기다 집어넣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얼마냐면 2의 제곱 4. 여기 플러스 44, 48 이렇게 되네요. 있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제곱해서 48이 되는 거니까 48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4 루트 3 됐나요? 네. 그리고 뭘 찾는 문제죠? 상수 AB 값, 이때 상수 AB.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았으니 저걸 찾아봅시다 라는 거죠. 자,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구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조건이 달려있는 줄 알았더니 조건이 없고 끝에 모두가 있네요. 그럼 이거 이제 합과 곱만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더군다나 2차 함계수가 지금 1인 상태니까 그럼 x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x 곱하기 두근의 곱 이렇게 2차 방정식 작성되겠네요. 갖다 끼워 넣으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여봐야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죠. 부호가 위아래 바뀌긴 하겠지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가질 테고 4 루트 3 x 두근의 곱 플러스 11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고 b가 될 수 있는 값은 맨 끝에는 상수항이죠.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a, b의 곱을 모두 구하시오는 거니까 a, b를 곱하면 플러스일 때 곱하면 44 루트 3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 곱하면 마이너스 44 루트 3 이렇게 두 개 값이 나타나겠네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좀 개념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개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는 아마 이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근이 알파야. 나머지 한 근이 베타라고 뒀는데 이 베타가 앞에 있는 숫자랑 절대값인 것 같은데 부가 반대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이 근이 얘가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났더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0이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관계를 써먹는 겁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죠. 여기에 전부 다 음수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 얘가 0. 이 부분 이해돼요? 이렇게 근과 계수관계 쓴 거. 그럼 따라서 음수를 절로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되고 이거 인수분해 보면 여기 k 하나, k 하나, 여기 4 하나, 1 하나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k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 걔가 0이므로 따라서 k 값은 4 또는 1 이렇게 되네요. 여기도 괜찮아요? 네. 이게 답이네, 그냥 문제가. 딱히 뭐가 혹시 뒤에도 혹시 봐야 되니까 지금은 두 근의 합이 0이고 두 근의 곱은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두 근의 곱해봐야 어차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저기 있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조건상은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다 라는 뜻이니까 두 근의 합이 0이 된다. 이 포인트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 된다. 이걸 썼더니 좀 문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이렇게 나오고 그게 0 되는 k 값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4와 1이 나오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방정식 끝났어요. 이제 함수로 가는데 중3 때도 그 교과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3만 1학기 교과도 제곱근,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좀 기억합니까? 2차 함수?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도 기억해요?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기억해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초반부는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좀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저번에 우리가 3학년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긴 했었는데, 네, 그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고맙게도 이 교재는 차분하게 이렇게 3학년 1학기 교과도 좀 어느 정도, 3학년 때 배웠던 교과도 어느 정도 좀 설명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2학년 고등학교 교과인데, 여기는 3학년 교과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참수는 정의가 y는 x에 대한 2차식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x에 대한 2차 함수예요. y는 x에 대한 2차식인데 저 2차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프 모양 자체가 얘는 포물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또 지금 배우는 포물선은 크게 두 종류예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위로 볼록한 포물선. 두 종류인데 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누가 결정하냐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가 양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하게 되고 A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하게 된다. 가 되며 그래프 특징상 포물선이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운동이 서로 대칭 형태를 띈다는 얘기죠. 가운데 축이 이렇게 그려졌다면이죠. 그럼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과 축의 오른쪽이 저절로 완벽히 이렇게 포개어지는 데칼코마니 형태, 대칭의 형태를 띱니다. 얘도 가운데에 있는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축과 이 그래프, 포물선이 만나는 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점을 우리는 보통 뭐라 불렀었냐면 꼭지점이라고 불렀죠. 이 점들을 꼭지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포물선은 가장 중요한 게 어디로 볼록한지와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면 축도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볼록한지와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거는 이제 저 기본형이죠. 1차 함수 할 때는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진 않았었어요. 워낙 1차 함수 자체가 식이 단조롭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야 될 만큼 심하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굳이 구분을 했다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정비례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정비례 그래프가 y는 ax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인 1차 함수의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던 직선.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거나. 근데 걔를 이제 y축으로 뭐 하냐면 평행이동 시키죠. y축 평행이동. 그래서 b만큼 평행이동 하시고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 이게 사실은 표준형인데 이게 표준형 일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식 뒤에 플러스 b를 갖다 붙인다. b가 양이면 위로 그래프 올라가고 음이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1차 함수보다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그다음에 그 일반형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기본형부터 먼저 익혀야 그다음에 뭐 평행 이동하든 그 식을 정리하든 그 나중 문제니까 기본형부터 꼭 잘 정리하자.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기본형. 한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식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2창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2창만 딱 가지고 있는 이런 2차 함수 식을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크게 이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지는데 A 값이 양수가 되면 이렇게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가 나와요. A가 양수일 때는.
그럼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원점이 꼭지점이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둘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차이점이지 얘랑 얘가 만약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라면 그래프의 폭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A가 결정하는 바는 두 가지를 보통 결정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볼록하냐와 그 폭이 넓으냐 좁으냐 있죠. 폭의 크기, 넓으냐 좁으냐, 곡률이 크냐 작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거 기억할까요? 이차함수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나요? 넓어지나요? 그렇지, 좁아진다. 그렇게 돼요.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기본적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것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볼록한 방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중요한 건 꼭지점이죠. 기본형은 꼭지점의 좌표가 항상 0,0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x 0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는 꼭지점 좌표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축의 위치가 여기가 축이 돼요. 그죠? 좌우가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좌우를 대칭 형태로 띄는 축이 얘예요. 얘 근데 y축이거든요. y축의 수학적 이름이 뭔가요? x는 0이죠. 이거 중2 때 배워요. 중2 때 왜 축의 평행한 직선 할 때 y축 평행한 직선 그러면 x는 숫자 그 다음에 x축 평행한 직선 그러면 y는 숫자 뭐 이런 걸로 써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축이 존재하며 그 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그 축의 이름을 쓸 때 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축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그 이름을 쓸 때 방정식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지 말고 이제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x는 0이 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축의 방정식 쓰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결론 식의 구조가 x는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차피 이 축이 x나 y축 평행한 직선이다 보니까 식은 늘 x는 하고 써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지나는 결론은 x좌표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꼭점 x좌표를 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는 꼭점 x좌표를 쓰시면 위에 이제 꼭점 써놨으면 x는 꼭점 x좌표를 쓰시면 이 축의 방정식을 2차 함수는 구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세 번째, 이제 아래로 볼록할 때죠.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할 때는 축의 위치가 x는 0인데 그러면 축보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그럼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x의 범위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클 때였고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할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은 x값은 오른쪽 아래를 결정하는 x값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 위아래로 결정하는 y값은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커질 때 축의 오른쪽이에요.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프 오른쪽 위로 갑니다.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로 y도 커진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통 수학적으로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a가 0보다 크면 이렇죠. 그럼 반대로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반대죠. 반대로 축의 왼쪽에서는 증가, 축의 오른쪽에서는 감소. 일단 아래로 볼록한 걸 예를 가지고 이제 위로 볼록한 걸 이해하도록 합시다. 아래로 볼록한 걸 이랬었고 네 번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 그려진 그래프를 보니까 y값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y값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대응되는 y 값은 항상 양 아니면 0 아니면 양이 되죠. 그러니까 x의 어떤 여기 만약 여기 x 값이 어떤 값이 주어져요. 그럼 x1이라는 값이 주어지면 그 x1에 대응되는 y 값은 여기 있죠? 어떤 x 값이 주어져도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다 다 원점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y 값이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는다. 여기까지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y는 a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 제곱. a라는 숫자 같은데 부가 반대라는 뜻이죠. 둘의 관계는 x축 대칭 관계다. 이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똑같은 폭을 가지고 있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은 서로 x축에 대하여 위아래 접히는 대칭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2차 함수의 기본형 할 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기본형의 틀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 기본형 틀을 기억했다는 가정하에 저 기본형을 뭐 하시는 거냐면 평행에 이동시키시는 거죠. 저 기본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시고 그러면 그때 이제 1차 함수 할 때는 저런 걸 눈여겨서 안 받고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는데 2차 함수 할 때는 이거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y는 ax 제곱에서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원점에 딱 고정되어 있던 꼭점이 원점에 고정되어 있던 포물선을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 움직일 때 x축으로 a만큼, 이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음수이면 왼쪽, y는 y축으로 b만큼, b가 양수이면 위쪽, 음수이면 아래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움직였을 때 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원래 있던 x가 역할이 좀 바뀐다는 얘기죠. 원래 있던 x가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니까 새로운 x는 x-a로 바뀌고, 원래 있던 y도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y-b로 바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때 수업할 때도 의문이었던 거는 x축으로 a만큼 가는 거니까 x축으로 1만큼 평이동, 그럼 x값이 1만큼 커졌으니까 원래 관계식에다가 x자리 대신에 x가 1만큼 커졌으니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그러면 y값이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밑으로 두 칸 내려왔다는 뜻이니까 모든 y값이 밑으로 두 칸 내려왔으니 y자리 대신에, 식에 있는 y자리 대신에 y-1을 대입해야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a,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y축으로 y값 대신에 y 플러스 b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왜 이거 부호를 반대로 바꿔 집어넣나요? 그러면 요 과정이 이걸 증명하는 거, 왜 저렇게 반대로 집어넣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증명은 고1 이제 1학기 후반부에 나와요. 결국은 지금 따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좀 받아들이시는 건 x축으로 a만큼 그럼 x가 바뀌긴 하는데 x 플러스 a가 아닌 저 부호 반대인 x 마이너스 a로, y도 y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반대부호로 바뀐다. 이유는 고1 때 배우자. 그럼 이제 식이 바뀌겠죠? y자리 대신에 원래 y는 ax 제곱 이런 꼴로 써줬잖아요. 원래 기본형이. 근데 이 y자리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y 마이너스 b를, 이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근데 위에 제곱돼 있고 곱셈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가로가 필요하고 제곱을 이 가로 위에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게 y는 어쨌든 함수식은 y로 정리해야 되니까 a 가로 x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a가 있기 때문에 p로 바꿀게요. a가 있었으니까 p, 얘를 q, 그럼 얘도 pq로 바뀌겠죠? pq. 얘도 이제 pq로.
이렇게. 그 식은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참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참수의 기본형을 x축, y축 따라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를 연습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놔두고 x자리 대신에 x3의 부호 반대 x-3 집어넣고 이 식을 y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 x-3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요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표준형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꼭점 좌표가 0,0이었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이 꼭지점이며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포물선이요. 대략적으로. 근데 얘는 원점에 있었던 꼭지점을 이렇게 움직였죠.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는 3,-1이 돼 있겠죠. 3,-1이면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쯤에. 그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래프 외에 이 곡률, 구부러진 정도는 동일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 축은 어디 있나요? 꼭점 좌표는 3,-1에 있고, 축은 x는 3에 있고, x는 꼭점 x좌표. 거기 있고, 축의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x가 3보다는 더 작을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x가 증가하면서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형태가 나타나고 축의 오른쪽이면 x가 3보다 더 클 때죠.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 x가 커지는데 아래로 y는 작아진다. 이 함수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y값 범위는 항상 이 y값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죠. y축 마이너스 1에 만나니까. y값이 항상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전반의 흐름을 보니까 기본형을 가지고 x축, y축 따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원래 원점의 뜻곡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되고 축 만들고 그러니까 증가함수 따지고 하면 되는데 모든 식이 항상 이렇게 처음부터 기본형 그래프가 나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이 식만 달랑.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고르시오, 틀린 고르시오.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이제 우리가 추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원래 이 그래프 어디 있었는지를. 근데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어디로 볼록하냐와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라고 그랬죠. 요거 두 개만 찾으면 그래프는 거의 반 그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디로 볼록합니까? 제곱 앞에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붙을 테니까 음수네? 이건 위로 볼록한 위볼이 되겠네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꼭점 좌표 찾는 방식은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 x-3이죠. 걔가 0이 되는 x값 3, 그때 x에 3 집어넣으면 여기 0이 돼서 없어지고 뒤에는 y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꼭점 좌표를 찍어요. 3, 마이너스를 찍고 가운데 축에 x는 3 만들어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좌우 대칭 형태를 그려주고 다 됐네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대로 꼭점은 3, 마이너스 1 축의 왼쪽 x가 3보다 작을 때 그래프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증가함수 3보다 클 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나요? 감소함수. 그 y값 범위는 꼭지점 y좌표와 마이너스 1에 다 걔보다는 다 밑에 있을 때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처리됩니다. 이렇게 꼭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 그래서 표준형은 꼭지점 좌표가 이 제곱 밑에 있는 x의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이렇게
꼭지점 좌표를 찾아주시고 그다음부터 그림 그리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하고 났더니 보통은 2차 함수식 쓸 때 우리 이제 배우는 게 2차 함수잖아요. 그럼 2차 함수식 쓸 때 누가 식을 이렇게 써줍니까? 예를 든다면 누가 식을 이렇게 써주나요?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의 제곱. 누가 이렇게 써줍니까? 2차식의 얘가 일반적인 모양은 아니죠. 저게 좀 더 일반적이려면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분배해서 2차, 1차 상수 형태로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이거는 곱셈 공식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x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에 2배 하면 마이너스 6x,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2x, 이 상수항 플러스 9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모양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표준형을 전개해서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만들어둔 얘를 뭐라 불러요? 얘를 일반형이라 불러요. 이해되실까요? 이걸 그냥 이렇게 분배한 거예요. 뭐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분배. 하나씩 나열해서 차수별로 분배한 거. 그러다 보니 이 일반형이 우리한테는 썩 달갑지 않은 애예요. 표준형이 있어야 뭐를 찾아낼 수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거든요. 꼭지점이 있어야 꼭지점 찍고 어디로 블록한지 가지고 위아래로 블록을 결정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다음부터 그래프를 그려진 걸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 이걸 보면서 꼭지점 좌표를 위에서는 꼭지점 좌표가 얘가 0이 되는가? 3, 그때 y가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서 이걸 또 올릴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걸 보면서는 이게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3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단점이야. 일반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긴 하나 단점이 가장 중요한 꼭지점 좌표를 쉽게 못 구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형태다. 단 꼭지점을 구할 때만 어렵지 오히려 또 나머지는 꽤 유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형도 잘 기억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이 일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절편. 절편 단어 기억하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축과 만날 때의 그 축의 위치의 값. 그러니까 x절편 그러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x축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 만나는 점의 x좌표. 걔가 x절편. y절편. 그래프가 축과 만날 때 y축과 만날 때 y축에 찍혀있는 y좌표. 그게 y절편. 그러니까 절편 구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반형은. 오히려 표준형이 절편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을 찾죠. y가 0일 때 x값. 그게 x절편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y에 0 집어넣고 그때 이 식이 더 이상 2차 함수가 아닌 2차 방정식이 되죠. 는형이 됐으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의 x절편은 실제로 이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해랑 같다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x에 0 집으면 이거 다 없어지거든요.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이 c가 y절편값이에요. 헷갈리면 안 된다. x에 0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 중에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y절편이고 표준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꼭지점의 y좌표예요. 서로 다른 역할이니까 또 이상한 맨 끝에 있는 상수는 y절편이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반형일 때 맨 끝에 있는 상수는 y절편이 맞는데 표준형의 맨 끝에 있는 y좌표는 꼭지점의 y좌표다. 서로 다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어요. 이 함수에 대한 성질로 적당을 고르시오. 뭐 1, 2, 3, 4, 5번 나와 있을 텐데 저게 표준형이면 그래프를 그려줄 텐데 표준형이 아니네? 그래프 안 그려주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절편이 꽤 의미를 가져요. 여기는 절편. 이 이차함수에 y절편을 구해봅시다. 5죠. 맨 끝에 있는 함수. 그럼 x절편을 구하라면 y가 0일 때 x값을 찾는다. 이 식은 x-1, x-5로 인수분해된다. 따라서 x는 1 또는 5에서 이 그래프가 x절편을 걷는다. 이거 어디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다. x축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만날 때 어디서 만나냐면 1과 5에서 만나요. 그럼 1과 5의 정가운데 뭐가 있냐면 축이 있겠죠. 근데 1과 5의 정가운데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 구하는 거예요. 1과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이라는 평균이 나오고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구해진 거예요. 3콤마라고. 꼭점 좌표를 구하는 방식 쓰지도 않았는데 구해진 겁니다. 그러면 꼭점 y좌표는요? y좌표까지는 이 식만 보고 알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x값 3을 여기나 아무 데나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한다면 3 빼기 1, 2, 3 빼기 5, 마이너스 2.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게 꼭점의 y좌표가 돼요. 알겠나요? 네. 의외로 또 일반형 중에도 어떤 독특한 꼴에서는 오히려 지금 x축과 만나는 위치를 알아내면서 그 x절편의 정 가운데 이 이차함수의 축이 있다는 걸 통해서 꼭점의 x좌표나 축의 방정식을 구하기도 편하긴 해요. 다만 이제 매번 모든 식이 이 2차식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매번 이 방식을 쓸 수는 없지만 간혹 어떤 식에서는 저렇게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그러면 x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위치, 이 절편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절편 찾고 가운데 두 절편의 중점을 찾으면 그게 꼭점의 x좌표인 동시에 축의 위치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절편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또 ABC의 부에 따라서 뭐도 할 수 있냐면 축의 그래프의 위치를 대략 판단할 수 있어요. ABC 부로 가지고 A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고 A가 음수가 되면 위로 블록하고 그래서 A 값은 위아래 혹은 그래프의 폭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고 C는 뭐를 결정하냐면 Y절편이죠. C가 0이면 Y절편이 Y축 위에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C가 음수가 되면 Y절편은 원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이 B였죠. B. ABC의 부호 중에 이 B의 부호가 하는 역할은 A와 B가 만약 부호가 같다. 부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라 그냥 필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A, B의 부호가 같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Y축보다 왼쪽에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그래프를 봤는데 Y축보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있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그때는 Y축보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좀 지울게요. 얘는 근데 왜 이러냐는 거죠, 도대체. Y는 AX제곱, BX 플러스 2. 자, ABC의 부호를 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B가 독특하게 따로 식만 보면 알 수는 없는데 AB 부호 같으면 그래프가 왼쪽, AB 부호 다르면 오른쪽. 이거를 그때 선생님 이 단어 썼던 것 같은데 좌동우이 한자어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 아직 생각을 못해서 A와 B의 부호가 AB의 부호 AB의 부호가 같으면 그래프가 Y축 기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A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때는 그래프가 Y축 기준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까 잠깐 문제 풀다가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반형을 보고 꼭지점의 조합표를 찾는 방식을 아직 설명을 여기서는 안 했었죠. 예전에 했겠지만 지금은 설명 안 했는데 아까 절편처럼 절편을 위해서 X절편 아까 선생님 그거 괜찮던데요? X절편을 가지고 인수분해했더니 1과 5에서 만나고 1과 5의 중앙에 축이 있으니까 3의 축이 있고 그 3 대입하면 Y값 나오고 괜찮던데요? 근데 그거는 그 시기 말했듯이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오히려 그 근을 찾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일반형에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일반형을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이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방식. 얘가 제일 많긴 해요. 이게.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근데 두 번째 방식은 공식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이차함수, 저 ABC의 개수를 가지고 이차함수의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Y좌표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 써줄 때도 선생님이 이거는 외우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숫자가 더 복잡해지고 귀찮아지거든. 다만 얘만 기억하자.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정도는 외우면 하잖아요. 외워준다. 그리고 본 것처럼 이 꼭지점 X 앞에 는 X만 갖다 붙이면 이게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되죠. 이 자체가 축이에요. 축의 방정식.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나 꼭지점 X좌표를 구할 때 편하기 때문에 저거는 외워준다. 그런데 그럼 이걸 안 외워준다면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안 구하겠다는 겁니까? 안 구하겠다는 건 아니죠. 아까 잠깐 그 절편 구할 때 했던 것처럼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주고 나면 그거를 식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그때 Y값이 나오겠죠. 그때 Y값이 나오겠죠. 꼭지점 X좌표를 집어넣어서 그때 Y값을 찾으면 굳이 아까처럼 복잡한 공식에 집어넣지 않아도 꼭지점 좌표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꼭지점 좌표를 구합니다. 이것도 잠깐 연습해 볼까요? 너무 어려운 거 하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좀 적당한 걸로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포물선에 뭐 꼭지점 좌표나 뭐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꼭지점 좌표 그려야 되는데 일단 아래를 블록한 건 알겠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니까. 그 다음은 첫 번째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방식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는 놔두시고 뒤에 마이너스를 뒤로 빼세요.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올 숫자가 표준형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완전제곱식을 쓰겠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근데 완전제곱이 되려면 이거 앞에 우리가 2차 방식 할 때 배웠는데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돼요. 그래야 완전제곱이 돼요. 1차항 개수 마이너스 4의 반 마이너스 2 그걸 제곱하면 플러스 4 그게 이렇게 와 있어야 이게 완전제곱이 돼요. 근데 4가 갑자기 없던 4가 이게 생겼잖아요. 다시 그만큼을 빼내야지만 식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필요한 식을 갖다 쓰면 우리는 여기까지 필요한 거고 완전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x-2의 제곱은 필요한 거고 이건 필요 없죠. 가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혹시 앞에 뭐 부호나 숫자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있으면 곱해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따라서 이 포물선의 꼭점 좌표는 제곱 밑에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0, 2, 그때 y값 마이너스 5 그래프를 그리면 2,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5 얘가 꼭지점임에서 좀 더 자세히 그리려면 요 맨 뒤에 있는 얘가 이 맨 뒤에 있는 상수값이 y절편이라고 있죠. 이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위치가 마이너스 1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축에서 대칭 형태로 그려지려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요. 공식
여기다가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차 함계수 1분의 b 1차 함계수. 됐나요? 그럼 이 값이 얼마죠? 2가 나와요. 2를 저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저 식에다가.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5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찍어놓고 이제 2, 마이너스를 찍어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근데 이거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그럼 이 식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식은 모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공식 통해서 꼭지점만 찾은 거지 식을 찾은 건 아니잖아. 근데 아까 표준형은 일반인 표준형 바꾸는 방식은 꼭지점을 구하는 과정 안에 뭐가 나오냐면 식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건 그래프에서 어려울 건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뭐. 꼭점 잡혀요? 표준형은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형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표준형식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죠? P 자리에 2가, 이 Q 자리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간 거고, 이 A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알겠네요. 제곱 앞에 있는 게 1이라는 걸. 이 자리에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게 써서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이거 꼭점 x좌표 2 제곱 플러스 꼭점 y좌표 이렇게. 그럼 꼭점 가지고도 반대로 역추적해서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두 개는 항상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본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여기는 한번 쉬면서.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x좌표는 2차 방 실근과 같다. 이건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2차 함수의 절편값, x절편은 x축의 교점인 x절편값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같고, 따라서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죠. 항상 두 개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ax 제곱 bxc 이거 해를 구하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판별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근을 판단하는 식, 판별식. 근데 이게 0보다 크면,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의 근이 존재하는 거고, 이게 판별식 0과 같으면 서로 같은 두 개의 실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줄여서 중근이라고는 하지. 같은 값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근이 겹친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근은 두 개입니다. 그게 서로 같을 뿐이야. 하지만 개수는 두 개인 거예요. 0보다 작으면 그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실근에서는 허근은 없는 거지만 실제로 방정식에서 허근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허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개수가.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지, 결국은 근은 두 개인데,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위치관계로 보면 요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요 그림. 위치관계로 보면 x축이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x축이 그려져 있을 때 아래로 블록한 케이스죠? 아래로 블록하다면 이렇게 x축 밑으로 내려가서 두 점에서 x축과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 말했듯이 x절편은 이 방정식을 0 만드는 근이야. 그럼 실제로 교점이 두 개, 실제로 만나는 점이 두 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제 근, 실수근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얘기는 저 y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이죠. 그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교점이, 포물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은, 그 얘기는 교점이 한 개다? 그럼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한 개다. 근이 한 개다? 2차 방정식이 한 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선생님 근이 한 개인데요? 아까 두 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근 전체는 두 개가 맞는데 서로 다른 근을 묻는다면 서로 다른 근의 종류를 묻는다면 얘는 서로 다른 종류가 두 개가 있지만 얘는 서로 다른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똑같다 보니까 종류는 한 개인 거죠. 근데 개수가 두 개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뜻은 서로 같은 근이 두 번 겹쳐서 만나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두 개지만 실제로 근은 그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는 두 개지만 교점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로 실제로 하나로 있지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말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아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본다면 종류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만나는 근은 교점은 하나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근이 아닌 같은 근이 두 개 겹쳐서 교점은 하나로 표현된다라는 표현이고 여기는 안 만나죠. 안 만난다는 뜻은 실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만나는 교점이 있어야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 있는 건데 안 만난다는 뜻은 실제로 만나는 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위로 블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블록하면서 X축 위로 올라가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보다 큰 거고 X가 한 점에서 만나면 그때는 중근이 되는 거고 안 만나면 포물선과 X축이 안 만난다고?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라는 뜻이죠. 근의 개념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이차함수에서 는 y가 아닌 는 0을 쓴 다음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 이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이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이차함수의 x축과 y, 교점인 x절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x절편이 여기 나와 있죠. x가 만나는 위치. 마이너스 1과 4. 이게 저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했던 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도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0과 5죠. 따라서 해는 0 또는 5가 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x축과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거 0 되는 값 찾으라는 얘기예요. x축과의 교점, 방정식 0 되는 값. 반대로 방정식 0 되는 값, 그래프가 x가 만나는 교점. 서로 연결해서.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하나 뜻이니까 2x로 묶어요. 한 개 두 개짜리니까 공통인수. 그럼 x-4가 남고 0 되고.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x값 0, 얘가 0이 되는 y값 4, x값 4. 그래서 0 또는 4. 그래서 만나는 교점 좌표는 x가 0일 때 당연히 y가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 x가 4라면 그때 y값은 0이 나오니까 4,0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는 23번을 풀면 왼쪽에 있는 건 다 저절로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아래로 블록한 것만 알아. 저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려진 바에 따라서 어디까지만 알아낼 수 있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일단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하다는 것 알고 두 번째 축의 위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놓입니다. 이게 축이에요. 그럼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게 y축이고 아래로 블록하면서 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1.5 정도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대칭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y절편의 위치, 세 번째 y절편의 위치. 근데 이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표현은 k. 그러니까 여기가 0,k라는 점을 이 포물선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y축의 위치는 대략 알겠는데 x축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죠. x축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x축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x축이 여기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x축이 있는지를. 이 식만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x축이 여기 있으면 그때는 포물선과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거는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x축 위에 포물선이 접하게 되면 그때는 중근이 발생하고, 얘처럼 x축가 안 만나게 되면 허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이 없다. 자, 그 조건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을 말해요. 포물선이 x 두 점에서 만난다. x축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아, 이건 실근이 두 개다. 그런 의미죠. 그럼 실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저 식에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고 b 1차항계수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항계수 상수항 이렇게. 걔가 0보다 크다. 이제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9-4k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따라서 k의 범위는 4분의 9보다 작다가 답이 되죠. 자,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케이스를 말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럼 판별식이 0이 된다. 이거 우리가 판별 쓴 게 있잖아요. 썼다시 다시 갔다 와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k 얘가 0이 된다. 따라서 k 값은 4분의 9가 된다. 마지막 안 만난다. 이번에는 이 케이스다. 포물선이 x축 위에 공중에 붕 떠있는 이 케이스로 그림이 그려진다. 안 만난다. 근이 없다. 따라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 허근이 존재한다. 판별식 0보다 작다. 판별식은 썼고 걔가 0보다 작다만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따라서 k는 9보다 4분의 9보다 크다. 이게 허근을 갖는 조건이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이건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건 뭐냐면 좀 전은 포물선이 x축과 맺는 위치관계를 따졌다면 이번에는 포물선이 x축이 아닌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차함수와 직선이 다시 포물선과 직선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 개념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접한다 뜻이죠. 이 1차 함수가 이 포물선의 접선이 되는 겁니다. 접하는 선. 그 다음에 만나지 않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럼 도대체 이런 위치관계가 되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떠한 개념이 성립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교점을 찾을 때는 그림상 물론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이 두 점에서 만나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고 그렇게 그림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근의 위치 x값이 어디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찾나요? 그림 그려놓고 여기가 몇 컴마 몇이지 이렇게 찾지는 않잖아. 실제로 이 위치는 그림으로 찾는 게 아니고 방정식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이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되나요? 네. 그럼 저식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는 2차 함수랑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얘네 뭘 찾는 거죠? 교점을 찾는 거니까 둘을 연립해서 x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연립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같다라고 두게 될 테고 이항을 하니까 이거랑 bx랑 mn이 동량 처리되죠. 이건 뭐 공식을 외울 건 없어요. 그냥 동량 처리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bx-mx니까 b-mx라고 써지고 n이 1로 넘어가면 c-n은 0 이렇게 돼요. 이건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연립했다는 거야. 연립을 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이 연립해서 만들어진 방정식 해가 얘네들의 교점을 뜻할 거란 얘기죠.
근데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했더니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과 같아지면 그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접한다는 중근이 성립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결국은 허근이니까 실제로 만나는 교점은 없다. 라가 성립한다는 뜻이지. 이렇게. 그래서 아까 2차 방정식, 그러니까 x축과 2차 함수가 다루는 개념이나 직선과 2차 함수를 다루는 개념은 다르지 않아요. 다만 식이, 아까 식은 이거였던 거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 그 다음 x축은 보통 y는 0 이렇게 쓰죠. x축은. 얘네들을 연립한 겁니다. 사실. 얘네들을.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나온 거예요. 뭐 이양할 것도 없이 그냥 이 방정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썼던 거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직선이 x축이 아닌 쟤처럼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연립하다 보니까 이항을 통해서 항의 배열을 좀, 항의 모양, 그 항의 상황을 좀 정리했다는 것 뿐이지 개념은 완벽히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도 뒤에 있는 비슷한 문제를 좀 앞에 쭉 풀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고 뒤에 있는 문제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y는 x-k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포물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인데 44번 문제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 그럼 이제 연립을 해야 되겠죠? 좀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랑 x-k를 이렇게 연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항을 했더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된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는 지금 이 교점을 찾겠다는 거 아니지. 교점을 찾겠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라 뜻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근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근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 이건 판별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판별식 b제곱 1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4 플러스 k. 걔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이걸 정리했더니 1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마이너스 4k. 걔가 0보다 크다. 따라서 넘기고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2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할 때 그럼 이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번에는 얘를 는영 두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는영 두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방정식을 푸는 거죠. k는 마이너스 4분의 15. 이해돼요?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아까 부등호 방향의 반대가 된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크다. 이게 저기는 46번의 정답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네. 어차피 똑같은 문제 가지고 방향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 하나 써놓고 방향만 잘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인데, 여기는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질문을. 이제 최대치수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치수. 이게 중3 때 원래 이차함수 배울 때 최대치수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빠졌었어요. 여러분 배울 때는. 그다음 이번엔 또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과가 바뀐 거 알죠? 넌 재수하면 힘들어 그래서. 막 힘들 건 없어요. 사실 힘들 건 없는데 교과가 크게 바뀐 건 없기 때문에. 근데 항상 보면 이 교과가 바뀌면서 바뀌기 바로 전해에 있는 학생들 좀 굉장히 위축되죠.
교과과정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입시 제도가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하면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위축되는데 지금 중1 학생들 할 때는 또 이게 다시 내려왔어요. 중학교 교과로, 중3 교과로.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어. 원래라는 걸 좀 말하기는 곤란. 언제부터 원래냐고 말하면 좀 애매한데 예전이라 하면 대충 날짜로 횟수로 보면 한 7, 8년 전쯤 그 전에 배웠던 학생들은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가 있었던 단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육개정 바뀌면서 이거 좀 어려우니까 고등학교로 올리자. 그래서 올린 거야.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또 지금까지 배워온 거죠. 여러분 때까지 쭉 배워온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야 이거 올리기보다 그냥 내려서 다시 중3에서 가리키고 다시 고등학교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다시 내렸어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여러분 1년 후배들은 이건 중3 때 배워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중학교 때 다루는 최대 최소는 좀 쉽게 다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다루는 최대 최소는 쉬운 걸 포함해서 좀 어렵게도 다루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이게 좀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자, 이참수의 최대 최소. 초반에는 간단합니다. 포물선이라는 것 자체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잘 보세요. 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자체가 쭉 꼭지점까지 내려가다가 꼭지점에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값 이참수에 주어진 x값은 실수 전범이에요. 왼쪽에 끝없이 숫자 집어넣을 수 있고 오른쪽에 끝없이 숫자 집어넣을 수 있죠. 다만 계산이 불편할 뿐이지 끝없이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x값은 끝없이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y값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거기 대응되는 y값이 계속 내려오다가 꼭지점에 여기 y좌표를 딱 찍고 다시 위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건 끝없이 올라가지만 계속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y값이 이 값 밑으로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y값의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큰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때 이 값을 y의 최소값 혹은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의 최소값. 함수값 실제는 y값을 말하는 거니까.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 함수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차 함수의 최소, 이차 함수의 y값의 최소값 혹은 그래프가 그려진 위치에 y좌표가 가장 밑에 있을 때 y좌표를 찾아내는 얘기인데 아래로 블록할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밑에 있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x가 p에서 이건 단서입니다. 조건. x가 p에서 꼭지점의 x좌표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없다. 계속 커지니까. 그럼 반대로 위로 블록할 때는 a가 음수일 때 위로 블록하다면 점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y값이 커지다가 꼭지점의 y좌표를 딱 찍는 순간부터는 다시 내려가죠. 됐니? 이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내려갑니까? 그러면 내려가는 값은 끝없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최소는 없어요. 하지만 위로 블록할 때는 이 함수의 값, y좌표의 가장 높은 값인 최대가 꼭지점의 y좌표에 존재하더라. 그래서 x가 p일 때, 이건 단서라고 그랬죠? x가 p, 꼭지점 x좌표가 주어지면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며 위로 블록할 때는 반대로 최소값은 없다. 이 정도는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0번. 자, 이차 함수는 x값 1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이건 해석만 하면 굉장히 쉬운 단어가 되는데 어디로 블록하죠? 이 함수가? 이 함수는 아래로 블록하죠. 이유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는 양수이기 때문이에요. 양수면 아래로 블록. 양수인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최대는 존재하나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최소는 언제 존재해요? 꼭지점에 y좌표 존재하죠. 근데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이 말 자체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꼭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x가 1일 때 y값 2가 최소가 된다는 뜻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2란 뜻이구나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알았는데 지금 문제는 저 식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는 식은 표준형이 유리합니까? 일반형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꼭지점 좌표를 알 때는 표준형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표준형 자체 식이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표준형에다 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단 꼭점의 x좌표가 p값이고 꼭점의 y좌표가 q값이며 a값은 제곱의 개수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제곱개수를 알고 있어요. 1이라고. a값은 1인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y는 1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2. 지금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니까 일반형이네? 풀어줘야죠.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1 나오는데 2를 더하면 플러스 3이 돼서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 b값은 3 이렇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돼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건데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 포물선이 x값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다면 아래를 블록할 때는 최소만 존재하고 위를 블록할 때는 최대만 존재해요. 근데 만약 문제의 포물선을 일정한 범위로 딱 규정한다면 그때는 갑자기 없던 최소가 나온다거나 갑자기 없던 최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오는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여전히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냐? 아니면 다른 위치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느냐를 이런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건 얘가 나와 있는데 A가 양수일 때, 양일 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X가 양일 때, 아래로 블록할 때 꼭지점의 X좌표를 지금은 P라고 잡아놓은 거죠. 꼭지점의 X좌표가 P일 때.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조건에 보니까 범위가 나와 있어요. X의 그래프를 다 그리지 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세요라고 문제에 주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럼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래. 근데 그리는 도중에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그림상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려진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그려지다 보니까 여전히 이 그려진 2차 함수의 최소값은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서 가장 밑에 있는 y좌표는 꼭지점의 y좌표죠. 근데 아래로 블록할 때는 계속 위로 솟구쳤기 때문에 끝없이 위로 솟구치니까 결과적으로 최대값을 못 구했었는데 범위를 정해놓으니까 그림은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그리세요 하다 보니 이 그래프상 제일 높은 위치를 이제는 찾아낼 수 있더라는 얘기죠. 여기. 어떤 y값보다 가장 위로 솟구쳐서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은 여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베타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을 이렇게 쓴 거죠. 베타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 f 베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그려지니까 그림상 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y값이 높이 있네. 근데 아까는 최대값이 없었는데 범위가 주어지니까 지금처럼 최대값이 나오기도 하네.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알파, 베타를 적당히 구간을 정했죠. 정해서 쭉 그리다 보니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은 최대만 존재하죠. 언제? 꼭지점의 y좌표에서. 근데 최소는 없었잖아요. 근데 최대값을 그리는데 그리는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가 가장 높은 범위일 수밖에 없죠. 위로 블록하면. 이게 최대값이 되고 최대는 p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p라고 쓴 거죠. 됐나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이 구간 안에서 원래 위로 블록할 때는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최소는 못 구했는데 구할 수 있어요. 그려진 그래프에서 얘가 제일 밑에 있네요. 그래서 FA 알파죠. 여기는 A가 아니고 F알파 얘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얘가 이 그래프상 제일 밑에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여전히 최소값은 아래로 블록할 때 최소값은 꼭점 y좌표고 위로 블록할 때 여전히 최대값은 꼭점의 y좌표네요. 라고 그림상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범위를 다르게 주어진다면요. 범위가 다르게 주어져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지금 점선이 좀 원래는 원래 실선으로 그려져 있었겠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렸는데 범위를 보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그림이 시작했다 끝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 전체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구간 안에 그려진 그래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묻기 때문에 최대값은 두 개의 위치 중에 가장 위에 있는가, 두 개의 위치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가, 여기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는 최대 최소에 성립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에이 꼭지점 좌표가 당연히 최소지, 에이 위로 블록한 꼭지점 좌표가 가장 최대지,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고 범위에 따라서는 꼭지점 좌표가 포함이 되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그림의 모양에 따라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꼭지점 좌표가 포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범위의 양쪽 끝값 있죠? 범위의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중에 더 큰 게 최대, 더 작은 게 최소라는 얘기예요. 얘도 범위를 봤더니 처음 이제 범위를 봐야 되겠죠? 범위를 봤더니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지 않아. 그럼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범위 안에 꼭지점 좌표가 없네? 아, 그러면 일단은 범위 x값 하나 집어넣으세요. 함수값에. 또 범위 x값 하나 또 바로 집어넣어요. 두 개 중에 큰 거 작은 거 이제 크게 비교하는 거야.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네? 그럼 얘가 최소예요. 이게 더 작네? 그럼 얘가 최소예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꼭지점 좌표가 범위 안에 있냐 없냐. 있으면 꼭지점 좌표를 포함해서 최대 최소를 찾고 없으면 범위 양쪽 끝값만 싹 집어넣으면 돼. 두 개 중에 큰 값, 작은 값으로 최대 최소를 찾는다. 그림도 안 그려도 됩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실제로 그래프는 안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식만 있는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 식만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은 사실 더 좋고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이죠.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을 그려요. 축은 어디 있나요? 이 축의 위치. 축구하는 공식 아까 뭐였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축이 얼마죠? x는 2가 축이에요. 근데 x값 2를 기준으로 이제 그리는 범위가 다 그리는 게 아니고 0부터 3까지예요. 그럼 여기가 2라는 얘기잖아. 그럼 0이면 2에서부터 왼쪽 2칸, 3이면 오른쪽 1칸. 그럼 느낌상 여기서 왼쪽으로 2칸 가고 오른쪽 1칸밖에 안 가니까 왼쪽은 많이 그려지고 오른쪽은 적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x값 0의 위치예요. 얘가 x값 3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지는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딴 건 잊어버리세요. 이건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이런 그래프는 없어. 딱 여기에요. 그럼 이 그래프 중에 가장 높은 위치는 여기네요. 함수식에 뭘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거기다 0 대입하면 1 이렇게 되죠. 그럼 최소값은 여긴가요? 아니죠. 여기겠죠. 당연히. 여기가 제일 밑에 있잖아. y값 중에. 빨간색 그래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거. 여기가 어디냐면 함수식에 꼭지점 x 앞에 있는 2를 대입했을 때. 그럼 저기다 2를 대입하면 4-8 플러스 1.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제 범위가 좀 달라졌어요. 범위. 아까처럼 이제 축이 그려져 있는 상태였고, 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 축의 위치가 x는 아까 2였었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왼쪽에 있고 1도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1이 만약 여기 있다면이죠? 왼쪽 한 칸. 마이너스 1은 1을 기준으로 왼쪽 3칸.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럼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따라 그려야 되니까 여기만 그려진다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는 안 그려져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안 그려지는 범위니까. 그럼 그러다 보면 꼭지점 좌표가 범위에서 생략됐죠. 그럼 꼭지점 좌표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려진 데서만 최대치 찾는 거니까. 그럼 어디가 최대야? 그려진 그림을 보면 여기가 최대죠. F-1이 최대. 최소는 F1이 최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림을 안 그렸다고 칩시다.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금방 뭐를 알 수 있냐면 축은 알 수 있거든요. X는 2에 대하여 이 포물선이 좌우 대칭이다. 근데 X값 2가 범위 안 들어가네? 범위 안 들어가네? 그러면 고민할 게 그림을 안 그려봤어도 고민할 게 없네. 두 개 중에 두 개의 X좌표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 플러스 4, 플러스 1, 6. 1제곱으로 보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아, 얘가 크네? 이게 최대. 얘가 작네? 최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범위만, 축구하고 범위만 알면 꼭지점을 구할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요? 축이 어디 있죠? 이제 안 그리고 해봅시다. x가 2에 있었죠. x가 2에 있었는데 x2에 포물선의 축이 있었는데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린다. 근데 그림은 2부터 그리래. 2부터 그려라. 어디까지? 어딘가에 4가 있겠죠? 4까지만 그려라. 더 그리지 마라. x는 2, 그리고 x는 4 그리고. 누가 봐도 최대값, 누가 봐도 최소값. f2 값 집어넣으면 아까 우리가 했던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 최소는 마이너스 3. 그럼 최대는 4 집어넣었을 때 최대. 그래서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 최대값은 1이 된다. 괜찮나요? 근데 얘도 그림을 안 그려봐도 돼요, 사실은. 이 3번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어봐. 축이 2에 있는데 2부터 그리라는 얘기는 2일 때가 최소, 4일 때가 최대겠구나.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축이 오른쪽으로 그리다 보면 위로 올라가겠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런 거를 알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0에서 2 사이에 fx가 최소값 3을 갖는답니다. 이것도 그림을 꼭 안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게 좋고, 이것도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네요. 축은 어디 있나요? 축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약분하면 1. 그렇죠? 축이 1이에요. 1. 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됐나요? 근데 그리는 걸 봐야 돼요. 0에서부터 2까지 그리래. 근데 0이 어디냐면 1을 기준으로 왼쪽 한 칸이에요. 2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간격이 똑같네?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위치에서 함수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가 x는 0이고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가 x는 2가 된다. 그래프는 여기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안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져 있다. 최소값은 3이다. 어디가 최소죠? 꼭지점의 y좌표. 그럼 최소값 3이라는 얘기는 꼭점 y좌표가 3이니까 꼭점 좌표가 1,3이라는 얘기죠. 그럼 표준형이네요. 다시. 왜? 꼭점 좌표를 알았잖아.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요 자리에 p 자리에 뭐 집어넣어? 1, q 자리에 3, a 자리는 1. 그쵸. 위에 문제 나와 있어서 그래요. 저거는. 이렇게 집어넣다는 게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따라서 k값은 4가 정답이다. 최저값 3이 나오려면 k값 4가 돼야 된다. 이해됐어요? 읽어본다고 딱히 도움이 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활용 문제 배우면 문제 잘 읽고 미지수 잘 세우고 식 잘 세운 다음에 풀어라.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상황상 보면 문제를 보고 미지수가 아니 함수니까 미지수가 아니 이제 변수로 쓰죠. 변수 x를 잘 정한 다음에 2번이 좀 포인트예요. 잘 봐야 돼요. 문제 읽어보니까 이 변수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 범위에서밖에 숫자가 안 들어가네? 그러면 범위 있으면 범위를 잡아주고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식을 나타내고 필요하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정리한다.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자, 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 지면에서 초속 2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공이 t초 후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y일 때 잘 보면 t는 시간을 말하고 몇 초라는 시간을 말하고 y는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초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하고 초에다가 20을 곱한 값을 덧셈했을 때가 그 시간에서 초에서의 높이 값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언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식을 보니까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요. 근데 2차 함수면 보통 이게 x로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x냐 y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식이 y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0x 뭐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거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어딘가에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라면 y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라는 거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두 개의 그래프는 똑같이 생긴 겁니다. 다만 가로축의 이름이 x축이었느냐 아니면 t축이었느냐 차이점이지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앞으로는 이 좌표 평면이 늘 x, y로 표현됐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럼 시험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b는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20a 이렇게 돼 있으면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b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얘랑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x축, y축이 무조건 좌표 평면 이건 너무 고정적인 사고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이 다른 문자나 다른 변수로도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에 좀 자유로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인 시간 t와 높이 y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 좌표 평면 위에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최대값은 언제입니까? 친구들 따로 시간이 몇 초부터 몇 초란 말이 주어져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전 범위로 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전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 찾아야 되겠죠. 그럼 꼭지점 좌표 찾는 공식은 t는 x는 아니라 t는이죠. t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b 20 약분하면 2 됐나요? 1인가요? 2 맞잖아요. 네, 2 동그랗게 쳐다보겠는데 뭐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네, 2였어 2. 그럼 2를 집어넣어서 나온 이 함수가 y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높이는 20m일 때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딱 봐도 얘는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죠. 딱 봐도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5t로 묶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t가 빠져나오면 t 하나 남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남고 20t를 5t로 나누면 4가 남죠. 왜 갑자기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까? 저 최대 갖고 하는 건데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요. 인수분해한 이유는 근을 찾기 위함이에요. t값이 0, 그리고 t값이 4일 때 뭐가 되죠? 이게 가로축과 만난다는 뜻이죠. t값 0, t값 4에서 이 포물선이 가로축과 만난다. 0과 4에서 만난다. 따라서 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꼭지점에 좌표가 있다. 그게 2다. 그럼 2컴마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했더니 20이 되는구나. 이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 써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인수분해 되면 오히려 인수분해 되면 그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밑에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뭐 하냐면 길이가 32m인 철사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이만큼짜린, 길이가 32m짜린, 2cm짜린 철사가 있는데 내가 얘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쟤를 구부려서. 그럼 가로와 세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로를 x라고 합시다. 아이고. 가로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세로는 y?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 한데 이게 이렇잖아요.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전체 길이의 절반이죠. 그럼 이 전체 길이가 30이니까 그거의 절반 값이면 가로와 세로를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죠? 16이 나와야 되죠. 근데 내가 가로를 x로 잡았잖아? 그럼 세로를 y로 잡기에는 좀 아까운 거죠. 세로는 16-x 이렇게 잡아주면 좋은 거예요. 따라서 넓이를 이때 그냥 y라고 하세요. 이 직사각형 넓이를 y. 그래야 우리가 보기 이차함수 보기 편하게 나타나니까. 넓이 y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여기에 최대값을 구해라. 근데 범위가 필요할 텐데 말했지만 이게 이차함수는 특히 범위를 잘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x 여기 지금 x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가로 길이. 가로 길이 x의 범위는 길이니까 0보다는 당연히 커야죠. 근데 뭐보다는 작아야 되죠?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16보다 작아지죠. 16과 같아지거나 16보다 커지면 세로가 안 만들어진다 뜻이니까. 됐죠? 그럼 범위 양쪽 값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0보다 크고 x가 16보다 작아요.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아, 분배해야지.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왜 분배합니까? 아까 말했잖아. 이건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 고맙게도. 어디로 블록한지만 안 하면 돼.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하죠.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위로 블록한데 아니 고맙게도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을 왜 굳이 분배합니까?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땡큐예요. 얘가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값 16. 0과 16의 지금 x축가 만나고 있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정가운데 있는 값 8에서 나오겠죠. 그럼 8을 집어넣어요. 8, 그럼 남은 거 이거 8 집어넣어볼까요? 8 곱하기 8, 88, 64. 넓이의 최대값은 64 제곱센티미터이더라 라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선생님 근데 이 범위는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 없죠. 사실은. 0부터 시작해 0을 빼죠. 0을 빼고 쭉 올라갔다가 16 바로 전까지만 계산해요. 자,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 범위의 최대값은 지금 말한 꼭점 8,64인 64에서 최대값이죠.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여기면 0이네. 여기 0,0, 6,0이니까 최소값은 0인가요? 이거 최소값을 0으로 잡기에는 이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함수값을 안 갖고 있잖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 점이 0,0인데 이 내가 그리는 포물선은 y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려지는 거죠. 얘도 16,0이니까 그려진 범위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져요. 그럼 0보다 큰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최소라는 얘기잖아. 양수제의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그건 자연수인 거고. 그건 자연수일 땐 거고,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실수 전체를 말하잖아. 그럼 0보다 바로 큰 양수 중에 가장 작은 양수. 인간이 정의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간이 아직까지 이 숫자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0.1인가? 그럼 0.01은? 0.01은? 0.0001은? 0.0 끝이 없는 거죠. 계속 끝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경우는 최소는 정의할 수 없다가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할 때 뭐 이런 거 아까 했었잖아? 이렇게 돼. 근데 여기 색칠이 돼 있어. 그럼 이게 최소, 이게 최대였죠. 색칠이 돼 있으면. 근데 여기 색칠이 안 돼 있네? 이렇게. 색칠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최소죠. 그럼 얘보다는 이쪽 올라갈 때 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 값이 없잖아. 그럼 이게 원래 색칠이 돼 있으면 이 값이 최대인데 이게 색칠이 안 돼 있으면 요 값 밑에 있는 값이 최소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값이 만약 예를 들어 3이었다고 쳐. 이 위치가. 그럼 3 바로 밑에 있는 양수값 누구예요? 모르는 거야. 정의를 못해요. 에이 선생님 2.99999 이거 아니에요? 3 바로 밑에? 2.999면 네가 배운 대로 보면 2.9에 점 찍어야 되죠. 이거 순환수를 바꾸잖아. 소수점 뒤에 한 자리 9. 29에서 2를 빼면 3. 수학적으로 2.999는 3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 이건 정의할 수 없는 값이에요. 못 구하는 값이에요. 못 구하는 값. 아셨죠? 요 바로 밑이 2.999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셨습니까? 이렇게 최대치에서 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네, 이참수까지 잘 정리해 오시면 돼요.